정환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반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나오는 제닌 토우즈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토우즈가 고조의 공격을 맞고 기카 세관에 들어와 탄지로 남매를 만난 뒤 기살대에 들어가 무기를 얻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데 쏘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져 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으로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토우즈에게 여기에 제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느냐며 물었고, 토우지는 뭐 우연히 왔는데 네가 있었을 뿐이라고 분명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 토우지는 탄지로와 네리코가 오니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수소문에 찾아오게 된 것. 킬러로 살아왔다 보니 점 찍은 상대를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우지와 탄지로, 네리코는 다음 행성지인 나타고 산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탄지로는 긴장하며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토우지는 산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곳에는 오니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슥 몸을 풀었고, 탄지로 역시 뛰어난 후각을 가졌기에 확실히 이곳에서 인간들이 많이 죽어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걷다가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귀살대원 무라타가 같은 귀살대원들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죠. 토우지는 뭐야, 네 분이라도 일어난 거냐? 라며 어이없어 했는데, 무라타는 지금 이 사람들은 거미온에 의해 조종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토우지를 향해 한 귀살대원이 칼을 휘둘렀고, 토우지는 그대로 발로 차 그 귀살대원을 실신시켜버렸죠. 하지만 실신된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 토우지를 공격하자 토우지는 그대로 칼을 꺼내 그 귀살대 검사의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뛰어가 다른 조종당하는 검사들의 다리도 베어버렸고, 한이로는 같은 편끼리 무슨 짓이냐며 경악을 했죠. 토우지는 너 나를 어떤 인간으로 봤던 거냐? 난 내게 덤벼든 녀석은 철저하게 박살낸다 라고 하며 지고 웃었고, 무라타를 보면서 뭐야 너 불만 있어? 아? 이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무라타는 그 엄청난 위압감에 아니요 불만 없습니다 라며 곧바로 꼬리를 내렸죠. 그때 토우지를 향해 작은 거미들이 다가오자 토우지는 칼로 그 거미들을 썰어버렸고, 그 거미에게 이어져 있는 거미줄을 따라 빠르게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 거미줄 끝에는 엄마 거미가 있었고, 그대로 가차없이 엄마 거미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빠 거미가 분노하며 뛰어와 토우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토우지는 그 주먹을 한 손으로 막은 뒤 악력으로 짓이겨버렸습니다. 아빠 거미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라며 고통스러워했고, 토우지는 그대로 삼절곤을 휘둘러 아빠 거미 오니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그렇게 파죽지세로 거미 일가의 오니들을 전부 때려잡은 토우지. 한편 탄지로는 토우지와 반대쪽으로 갔다가 하에노 루이를 마주치게 되었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탄지로를 압박했고, 탄지로가 위기에 몰리자 네이코까지 튀어나와 함께 싸웠지만 네이코 역시 루이의 상대가 되지 않아 거미줄에 붙잡히고 말았죠. 탄지로는 자신이 쓰고 있는 모래호흡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베어낼 수 없었고, 이대로 가면 네이코를 뺏길 거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아빠인 탄지로가 어릴 적 알려줬던 히노카미 카오라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검술로 루이의 거미줄을 베어내며 목까지 베어내는데 성공한 듯 했지만, 루이는 미리 거미줄로 자신의 목을 베어 일륜도에 베이지 않게끔 했죠.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오라를 쓴 뒤 체력이 전부 빠져 쓰러지게 되었고, 루이는 너네 인간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오니를 이길 수 없다며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새 토우즈가 루이의 뒤에 다가가 있었고, 인간이 뭐 어쩐다고? 라고 시웃었죠. 루이는 순간 엄청난 살기에 놀라 곧바로 뒤를 돌아 토우즈를 향해 공격을 했지만, 토우지는 다시 루이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토우지는 뛰어올라 공중에 묶여있는 네이코를 구출한 뒤 다시 내려왔고, 루이는 그런 토우지에게 거미줄을 쏴댔는데 토우지는 그 거미줄을 순식간에 칼로 베어버렸죠. 루이는 내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과도 같을 텐데? 라며 당황했고, 토우지는 강철 베는 건 꽤 쉽다고?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시연해 토우지에게 날리려고 했는데, 토우지는 이미 루이를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죠. 그 뒤 뒤늦게 온 기살대원들에 의해 탄지로는 구출되었지만 오니인 네지코와 다닌다는 걸 들키게 되어 조합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귀할대 주들은 귀할대 검사가 오니와 다닌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며 직결 처형을 제안했고, 탄지로는 내동생 네이코를 건들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죠.
그때 성격이 과격하고 오니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아있던 풍주 사내미는 네이코가 담겨있는 가방을 보고선 칼로 찌르려고 했고 탄지로는 포박당한 상태라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의 앞에 도우지가 다가와 있었고 네이코의 가방을 사내미의 손에서 낚아채려고 했죠. 사내미는 순간 엄청난 괴력에 호흡을 써서 자신의 신체력을 향상시켰지만 그대로 토우지의 힘에 밀려 가방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토우지는 사내미에게 네 녀석의 그 눈빛 증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너처럼 살아와서 잘 아는데 네이코를 그대로 죽였다면 넌 평생 후회했을 거다 라고 했죠. 사내미는 지금 네 행동이 오히려 후회할 행동 같은데 지금 나랑 싸워보겠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이거 참 인생 선배의 따뜻한 배려를 몰라준 녀석이구만 이라며 공격태세를 갖췄는데 그때 우베야키 당주가 나와 싸움은 그만하라고 했죠. 네지코는 오니가 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다며 우로코다키에 보증이 있었고 수주, 기후 또한 보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토우지가 나도 본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이코에 보증을 해주지 라며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귀할 때 주들은 토우지를 보며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냐며 어이없어 했고 우베야키 당주는 당신 이번에 하야노 루이를 퇴치하고 요즘 들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토우지냐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그래 이 몸이 무잔 12개월이라는 녀석들을 전부 박살낼 테니 돈이나 두둑하게 챙겨주라고 라고 했죠. 그렇게 조합 재판이 끝나고 탄지로는 토우지에게 이번에도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토우지는 나도 사실 자식 있거든 그 녀석이 좀 생각났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전에 토우지에게 자신의 아빠는 자신의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며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를 했었고 토우지는 자신도 원래 세계에서는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보니 그곳에 남겨두고 온 메구미가 생각이 났었죠. 그 뒤 토우지는 많은 승객들이 실종된다는 무한열차에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탄지로 네지코와 함께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그곳에서 시끄럽게 도시락 먹방을 하고 있는 교조를 보게 되었고 어이 혼자서 시끄럽게 처먹지 말고 나도 줘 라고 했죠. 쿄로는 너는 죄합재판 때 봤던 무례한 사내로군 이라고 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토우지와 탄지로에게 건넸습니다. 그 쿄로는 토우지에게 귀살대원이라면 가져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토우지는 그딴 걸 내가 알게 뭐냐고 내가 왜 다른 인간들을 지켜야 하느냐며 헛소리 하지 말고 열차에 탔으면 잠이나 퍼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죠. 그러야 쿄로는 정말로 스르르 눈이 감겨 잠을 자게 되었고 토우지는 뭐야 진짜로 자는 거냐?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승객들이 잠에 몰아떨어져 있는 상황. 토우지는 뭐 그런 거였나? 라고 하며 좌석에서 일어났고 순식간에 어디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토우지가 마주친 것은 엠무의 사주를 받고 쿄주로 일행에 가고 있던 아이들. 토우지는 내 녀석들이 버밀 리는 없고 오니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죠. 아이들은 토우지의 험상궂은 얼굴에 몹시 당황했고 한 아이가 천장 쪽을 바라보자 지붕에 있나 보네. 너네 허튼 일 했다가 아저씨한테 혼난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열차 천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하얀 엠무가 있었고 어째서 내 혈기술에 걸리지 않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토우지는 나는 뭐 그런 거 잘 안 걸리는 몸이거든 이라며 씩 웃었고 그대로 엠무를 향해 저벅저벅 다가갔죠. 엠무는 곧바로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걸려고 했는데 손을 앞으로 뻗자마자 토우지가 잘라버려 공중으로 날아갔고 토우지는 그렇게 느릿하여서 나를 재울 수 있겠나? 너무 따분해서 잠이 올 것 같긴 하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엠무는 열이 받아 잘린 팔목을 다시 재생하려는데 토우지가 그때 빠르게 뛰어와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이미 융합한 상태 소멸하지 않고 열차로 흡수되었고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쿄주라 탄지로가 깨어나 그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켰고 토우지는 승객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촉수만 베어버렸고 저벅저벅 앞칸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엠무는 열차 맨 앞칸에 수많은 눈들을 만들고 토우지가 오면 곧바로 재워버리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토우지가 문을 열고 혈기술이 시전되려고 하자마자 그 수많은 눈들을 그대로 다 베어버렸습니다. 엠무는 이 무식하게 강한 녀석은 도대체 뭐냐며 당황했고 토우지는 자신의 킬러 본능이 엠무의 약점은 바로 맨 앞칸의 바닥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의 토우지는 끝이다 애송이 라고 하며 그대로 칼을 그에 휘둘러 열차의 앞머리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열차는 옆으로 탈선하게 되었고 수많은 승객들이 그에 휘둘려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죠. 큐어로는 그 승객들을 모두 열차에서 꺼내며 오니를 퇴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금 더 승객들을 위해 살살 했어야 했다고 잔소리를 했고, 토우지는 귀를 후비며 거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녀석이네, 난 너 같은 녀석은 딱 질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중간에서 하하 같은 동료끼리 이러지 말자고요 라고 했는데, 토우지는 갑자기 씩 웃으며 그나마 좀 재밌는 녀석이 나오는 건가? 라고 말했죠. 쿄요로 역시 엄청난 귀의를 끼고 그쪽을 주시했는데, 어둠 속에서 눈에 상해서 한 표식이 박힌 오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쿄요로는 저 오니는 엄청나게 위험하다 라고 말했고, 그 오니는 토우지, 탄지로, 쿄요로를 쓱 보더니 저기서 가장 강한 녀석은 네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쿄요로를 향해 공격했고, 큐어로는 그 공격을 화염의 호흡으로 막아냈죠. 토우지는 지금껏 봤던 오니들 중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녀석인데? 라고 흥미로워했고, 큐어로는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너희들을 휘말리지 않게 뒤로 빠져있으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크크 네 녀석 죽어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큐어로는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토우지가 귀할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의감은 없지만 아주 강력한 인물임을 서사해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